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시장이 조정을 보이다가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트럼프 경제정책이 이번 주부터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올라가고 달러가 상승하고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 와중에서 얼마나 조정이 크게 강하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영향력이 그 강도를 조절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취임은 일주일이 좀 안 남은 시점인데 이미 그 영향력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치 쪽도 그렇고 경제 쪽도 그렇고요. 지금 브레이킹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평화협상이 마무리되고 있다, 인질들 풀어주는 것까지 협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라는 이분이 이스라엘하고 아랍 쪽 관리들을 만나서 협상 초안을 마무리 짓고 있다, 이런 식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정치 쪽으로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경제 쪽으로는 또 달러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리포트 관련한 내용인데 관세 적용을 예전에는 초반부터 아주 강하게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순차적으로 천천히 작용하는,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다, 천천히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면서 그것이 자산시장 반등의 실마리가 됐습니다. 재무부의 재정적 얘기도 기다리고 있는데 트럼프의 재무부 장관 지명자 스캇 베센트가 자산을 매각할 것이다. 16일에 청문회 하죠. 관련돼서 자산을 매각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재정적 얘기는 시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달러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10 레벨 찍고 관세 적용을 천천히 하겠다라는 그 얘기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달러하고 비슷하게 금리 올라가면서 4.8% 장중에 찍는 그런 모습 나타났고요. 달러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금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모습 나타났고요. 그 이후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달러보다 더 금리가 빠르게 올라오는 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쪽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달러에는 158.54 찍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달러엔의 경우는 캐리 트레이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른 통화하고는 틀리게 유독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캐리 트레이드 뿐만이 아니라 미국 국채 수요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미국 국채 흐름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달러가 안정이 되고 금리도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마치 작년 7, 8월에 나타났었던 이 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하고 지금이 좀 틀린 것은 이때는 달러 엔화고요. 금리가 상반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이격을 보였죠. 투기적 포지션이 많이 쌓인 것이 이 시세 흐름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청산이 됐기 때문에 더 충격이 컸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달러 엔이 내리고 금리가 내린다 해서 똑같은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과는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엔을요, 달러 유로하고 달러 스위스, 달러 멕시코 이 환율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달러 엔은 상대적으로 많이 강합니다. 유로 빠지는 모습 보시고 스위스, 멕시코 이 빠지는 모습하고 비교해보면 달러 엔은 상대적으로 강하죠. 그냥 옆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봐야죠. BOJ 통화정책회의가 다음 주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상시킬 수도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에 금리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페드의 다음 금리 인하는 현재 시점에서 CME 페드워치2를 보면은 9월 정도로 보는 게 맞을 텐데 BOJ 움직임에 따라서는 이게 뒤로 갈 수도 있고 또 금리 인하가 마무리됐다라는 그 얘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겠죠. BOJ 통화정책회의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FOMC 회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중요한 건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 강도를 조절함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이미 이번 주에 확인이 되고 있다. 달러 흐름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취임식이 일주일 남았지만 영향은 시작이 되었고요. 점차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한다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시장의 조정의 모습에 따라서
이분의 정책 강도가 틀려질 것이다. 그것이 취임식이 하나의 변곡점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점, 그 배경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산시장 흐름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달러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요. 임계치까지 상당히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4.8%. 만약에 물가지표들이 나오면서 더 강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정책 모멘텀이 어떻게 변화될지, 정책 모멘텀의 변화가 뒤따라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면서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불이요. 자연재해가 만드는 나비 효과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기준으로 20% 정도 진압됐다, 이렇게 보면서 손실이 500억 달러가 추산되고 있죠. 계산하는 언론사나 IB들에 따라서 숫자가 좀 많이 변동이 되는데, 보통 500억 달러에서 많아지면 1,5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산불이 자산시장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보험업종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겠죠. 또 유틸리티 쪽도 관련된 전기회사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종 손실이 2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 JP모건에서 한 200억 달러를 계산을 했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많아지면 600억 달러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이 미국 시간으로 1월 7일 정도, 우리 시간으로는 1월 8일 정도 되겠죠. 그때 나타났었던 보험업종 지수하고 S&P 500 지수의 흐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반등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보험지수하고 S&P 500 지수하고요. 근데 최근에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연관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업종이 전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을 때 보험업종 때문만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그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 쪽 보면은 전기 공급업체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이란 기업 고소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관리 부실이죠. 그리고 그 자회사 실질적인 관리업체는 에디슨 인터내셔널이고요. 이런 식의 주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78달러에서 55달러까지. 보통 유틸리티 업종은 주가 변동폭이 크지 않죠. 그동안에 75달러에서 88달러,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 때문에 29.54%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보험업종보다도 더 안 좋은 모습이죠. 이것이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본다면은 국채시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구 비용이 계속 늘어나겠죠. 보험 가입하지 않은 그런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피해도 있기 때문에 전력회사 쪽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까 이 기업은 많이 힘들어지겠죠. 또 적법하게 청구될 수 있는 그 보험금이요, 그건 바로 보험사 부담으로 직결될 거고요. 그렇다면 적지 않은 회사들이 재정 악화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신용도가 하락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발행된 회사채가 정크펀드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하이힐드 시장 쪽으로 부담이 될 테고요. 이게 1차적으로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되겠죠. 하이힐드 금리를 놓고 보더라도 1월 7일 이후에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면 10년물 국채 흐름으로 볼 때 이 7일 이후에 나타난 이 급상승하는 모습이요, 여기에는 자연재해의 영향도 어느 정도 추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쉽게 해결되기도 어려운 게 아직 배상 문제는 시작도 안 했을 뿐더러 산불 진압 중이죠. 그 결과에 따라서는 후폭풍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어려워진다면 이분한테 또 부담이 되는 것이고, 재정정책적으로도 부담이 되겠죠. 16일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궁금하고요. 그러한 재정 얘기들은 주말에 이분 청문회 지난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목요일에는 인플레이션 지표 나온 거 보고 다시 또 동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